호주 ABC 클래식 FM 선정, 영화 음악을 뒤흔든 사운드 트랙 100 중 2위를 차지한 스타워즈. 영화 음악에 대해 소개해드린다. 사운드 트랙 앨범 발매 당시 선악 대결 묘사 위에 천공에 울려 퍼진 관현악, 팡파르라는 선전 문기를 내걸었다. 작곡 존 윌리엄스. 1. 스타워즈 버라이어티 평. 루크 스카이워커는 제다이 기사, 건방진 파일럿, 우키, 2명의 드로이드와 힘을 합쳐 제국의 세계를 파괴하는 전투 기지에서 은하계를 구하는 동시에 신비한 다스 베이더로부터 레이아 공주를 구하려고 한다. 잔인한 다스 베이더 명령에 따라 제국군은 은하 제국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레이아 공주를 인질로 잡는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밀레니엄 팔콘 선장 한 솔로는 드로이드 듀오 R2, D2미시, 3PO와 함께 아름다운 왕자를 구출하게 된다.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 리뷰. 스필버그 추천을 받아 루카스는 스필버그와 함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조스에서 함께 일했던 존 윌리엄스를 고용하게 된다. 루카스는 애초 존 윌리엄스를 채용해서 음악 편집 선택에 대해 상담하고 음악의 소스 음악을 작곡하고 윌리엄스에게 현존하는 음악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루카스는 영화가 시각적으로 외국 세계를 묘사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음악은 관객에게 정서적 친숙함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스타워즈를 위한 웅장한 음악적 사운드를 원했다. 따라서 루카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케스트라 곡을 사운드 트랙용으로 끌어모은다. 윌리엄스는 루카스의 음악 선택을 임시 트랙으로 본 후 원곡이 독특하고 더 통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최종 악보 중 일부는 임시 트랙 영향을 받게 된다. 메인 타이틀 테마는 에릭 골프강, 콩골드가 작곡했던 1942년 영화 킹스 로우 테마에서 영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둔시 오브 타투닌 트랙은 알레산드로 시코브니니가 작곡했던 작건거 도둑 사운드 트랙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3월 윌리엄스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12일 만에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을 녹음하게 된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1977년 20세기 레코드를 통해 2장짜리 LP로 발매된다. 20세기 레코드는 같은 해 오리지널 음악, 대화 및 음향 효과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영화를 나레이션, 오디오 드라마로 각색한 스타워즈 스토리도 출시한다. 미국 영화 연구소 AFI의 최고의 영화 작곡 목록에서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을 1위로 선정한다. 3.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 해설, 빌보드. 스타워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존 윌리엄스가 작곡, 지휘하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1977년 영화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 앨범이다. 스타워즈에 대한 윌리엄스 악보는 1977년 3월 5일, 3월 8일-12일, 3월 15일과 16일 영국된 헤맨빌 스튜디오에서 8차례에 걸쳐 녹음된다. 스코어 연주에는 윌리엄스, 허버트 W. 스펜서 알렉산더 커리지, 안젤라 모리, 아서 모튼과 알버트 우드버리 등이 참여한다. 스펜서는 제국의 역습과 제다이의 귀환의 악보를 편곡한다. 스코어는 엔지니어 에릭 톰린슨이 녹음한다. 케네스 완버그가 편집한다. 스코어 세션은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가 프로듀싱하고 20세기 폭스 음악부서 책임자 라이오넬 뉴먼이 지휘한다. 사운드 트랙 앨범은 1977년 6월 미국에서 20세기 레코드에 의해 2장짜리 LP 레코드로 출간된다. 앨범 메인 타이틀은 빌보드 핫백에서 10위를 기록하게 된다. 1977년 10월 메코가 영화 테마를 디스코 버전으로 만든 곡은 미국에서 싱글 히트 1위에 등극한다. 사운드 트랙 앨범 자체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교향곡 앨범이 된다. 미국 음반산업협회 RIAA로부터 골드 및 플래티넘 인증을 받는다. 최우수 영화 작곡 및 사운드 트랙 앨범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상, BAFTA상, 그래미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다. 2004년에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국가 녹음 등기소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구 소장 자료로 등록된다. 2005년 미국 영화 연구소는 오리지널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을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배경음악으로 선정한다.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은 최초 출시 이후 계속해서 재발매되고 있다.
2016년 앨범은 윌리엄스의 다른 스타워즈 사운드 트랙과 함께 LP, CD 및 디지털 형식으로 소니 클래시컬 레코드를 통해 재발매된다. 월트 디즈니 레코드는 2017년 12월 1일에 LP, 2018년 5월 4일에 CD 및 디지털 형식으로 사운드 트랙을 리마스터링한 뒤 재발매한다. 4. 스타워즈 3부작 사운드 트랙 앤소로지 발매. 1993년 20세기 폭스 필름 스코어는 오리지널 스타워즈 3부작 음악이 포함된 4CD 박스 세트를 출시한다. 이번 출반은 처음 두 영화의 배경음악에 대한 오리지널 더블 LP 출반의 전체 내용이 CD로 제공되는 최초의 기록이 된다. 5. 스타워즈 음악 리뷰. 스타워즈 시리즈 음악은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장편 스페이스 오페라 프랜차이즈 내에서 장편 영화, TV 시리즈 및 기타 상품의 개발과 함께 구성 및 제작된다. 주요 장편 영화의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다. 시리즈에 대한 윌리엄스의 작업에는 9편의 장편 영화, 모음곡, 솔로의 주제 자료에 대한 몇 가지 악보, 갤럭시, 엣지, 테마파크 음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영화 음악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는 공원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주제, 저장 중 하나인 캐릭터 및 기타 줄거리 요소를 나타내는 약 50개의 반복되는 음악 주제 모음을 제공하고 있다. 1977년과 2019년 사이에 출반된 주요 장편 영화 음악은 처음 이번의 3부작 경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일부 악보에서는 런던 보이스 합창단이 연주를 했다. 속편 3부작은 대부분 존 윌리엄스와 윌리엄스 로스가 지휘했다. 할리우드 프리랜스 스튜디오 심포니와 LA 마스터 합창단이 몇 구절에서 공연을 했다. 6. 스타워즈 여러 음악 장르에서 영향받아. 스타워즈 배경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동시대 사람들의 후기, 낭만주의 관용구에서 발췌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다. 그 자체가 에릭 콩골드와 막스 스타이너의 황금기 할리우드 배경음악이 통합되어 있다. 그 이유는 조지 루카스가 공상 과학 설정보다는 내러티브의 기본 환타지 요소를 암시하고 잘 알려진 관객이 접근할 수 있는 음악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고 환상적인 설정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루카스는 영화 성공의 많은 부분이 고급 시각 효과가 아니라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중요하게는 음악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감정적 호소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카스는 애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적된 오케스트라 및 영화 음악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 자체가 스타워즈의 주요 영감이었다. 소스 음악에 대한 컨설팅과 작업을 위해 고용된 윌리엄스는 이야기를 보강하기 위해 반복되는 음악, 테마로 사운드 트랙을 구성할 것을 조언한다. 루카스가 선택한 음악은 윌리엄스가 음악적 선택의 기반이 되는 임시 트랙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스타워즈 음악에서는 구스타프 홀스트, 윌리엄 월튼,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거나 경의를 표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후반 8개 악보에서 기존 음악에 대한 언급에 점점 더 의존하지 않고 각 프로그레시브 악보에 모더니스트 오케스트라 작곡을 더 많이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계속 음악에 스며들게 했다고 한다. 리벤지 오브 더 시스 배경음악은 당시 다른 현대 작곡가들의 성공적인 작곡, 즉 동시대인 하워드 쇼어의 반지의 제왕, 한스 짐머의 글래디에이터, 탄둔의 와우 장룡과 분명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음악은 주로 이전 스타워즈 영화에서 자신이 작곡한 음악으로 대부분을 뒤쫓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더 라스트 제다이에 대한 배경음악에서는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다른 작곡가 아리 바로소 작곡의 아쿠아렐라 도 브라질은 1985년 테리 길리암 감독의 브라질에 대한 경의로 작곡한 곡이다. 짠이 머서가 공동 작곡한 롱 굿바이 등을 자신의 주제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는 또한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악기, 특이한 오케스트라 설정, 즉 다양한 합창 앙상블 등은 심지어 전자 또는 전자적으로 감쇄된 음악을 통합한 뒤 다양한 영화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게 된다. 윌리엄스는 종종 영웅적이다.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스타일로 음악을 작곡했으며 작곡한 영화를 뮤지컬로 묘사했다.